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진단해보는 뉴스픽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퇴 종용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방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환경부의 문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산하기관, 공공기관 임원들이 퇴직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동향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블랙리스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블랙리스트로 여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한 서기관이 작성을 해서 했는 문건 자체에 보면은 남은 그 임원들의 임기 그리고 또 사퇴서를 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현재 사퇴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 거부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통상적인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남은 임기나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정부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함께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이 부패 방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 업무 자체가 공직기관에 관련된 고위 임직원에 대한 감찰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황을 파악한 것 정도 그렇죠. 괜찮은데. 거기까지는 원래의 업무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은 현 정부가 아닌 전임 정부 한마디로 약간 보수 인사에 의해서 그 임명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임명돼 있는지 거기에 반발을 하는데 반발하는 것이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적혀 있는 문건이 나왔는 것인데 네. 문제는 더더욱 이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그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부랴부랴 바꾸어서 그러한 같은 작성한 문건이 있고 더불어서 그 이외에 추가적인 문건이 더 작성을 해서 이 그 김태우 이 조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줬다라는 그런 어떤 해명이 나오면서 네. 결국 의혹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환경부의 오락가락 해명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 문건에 등장한 일부 임원 가운데에서는 내가 실제로 사퇴 종용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서로 이제 업무 추진비 감사를 하고 감사관이 사표를 써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 그때 써줬지, 내가 그래서. 좋은 사람 보냈을 테니 얘 사표 받아라. 그게 말이 돼요? 전화해서 직접 얘기하지. 그랬더니 뭐 정권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니 정권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그러고 전 전화 끊었죠. 네, 들어보셨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 문건이 특정인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퇴직 임원들 사이에서는 사퇴 종용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최초에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건을 작성한 적도 청와대 보고를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나중에는 입장을 번복을 하죠. 그래서 늦게까지 여러 부서를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최초 발표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블랙리스트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러한 어떤 사퇴 압박을 심리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네. 그로 인해서 실제로 사퇴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실제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할 문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 양쪽에서는 다 주장이 다르긴 한데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그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실체적인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였냐 아니었느냐는 좀 실제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관련 화면 주면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지난 1월에 작성이 됐습니다.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인사는 21명인데요. 이 중에 9명은 임기를 넘겨서 더 근무를 하다 퇴직을 했고 5명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지금 현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근무한 사람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원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만든 다음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사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죠.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오히려 근무를 더 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무슨 블랙리스트인가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올해 더 근무한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5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임기보다도 훨씬 적은 훨씬 많이 남겨놓고 사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 300여 명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관련되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시에 임직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회의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일부는 그렇게 해서 사표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그것이 사표가 수리된 케이스도 있고, 사표가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는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본인의 어떤 그 임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그 본인 임기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겨놓고 실제로 사퇴됐다는 그 부분들이 아마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지난번 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서 찍어서 당시에 그 문화체육부에 있었던 네. 예, 한 국장에 대해서 사실상 찍어내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체육부의 차관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은 정권의 입맛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에서는 그와 같은 것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블랙리스트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고요.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는데,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김기춘 전 그 비서실장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항소심 판결문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인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블랙리스트의 핵심적인 3가지 포함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그 민정수석실 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해당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한 적도, 또 그 문건을 갖다 본 사람도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 김 수사관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 서기관이 아는 대로 정리를 해줬을 뿐이다라고 이런 입장을 지금 그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이제 바로 우리가 블랙리스트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이 김 수사관 같은 경우는 내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예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미 작성을 해가지고 나한테 전달해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그 330개 그 공공기관에 대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사한 내용들과 관련된 이 작업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 것으로 다른 봐가지고. 부처도 공공기관과 그렇죠. 이 관련해서요. 환경부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블랙리스트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실체적인 진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네, 이 문제가 법적 판단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6급 공무원인 김태우 수사관 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핵심은 지금 과연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와 같은 문건을 작성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처럼 김태우 그 조사관의 이른바 개인적 일탈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의 입장과 이 김태우 전 조사관의 입장이 굉장히 거의 100%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누가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 이 사람이 검찰청의 검찰 조사관이다 보니까 친정인 검찰로 돌아갔고 내부적인 직무 감찰을 했는 결과 나중에 보면은 뭐 본인이 지금 의혹이 제기됐던, 마치 자기가 정보통신부의 장관을 만나서 어떤 감찰 전문을 어떤 직을 만들어 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고, 거기에 자기가 셀프 응시를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채용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위가 있다라고 해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또 좀 특이한 것은 그렇게 중징계를 요청을 하면서 수사의 의뢰 같은 것들은 안 했다는 점에서 네. 과연 이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없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일탈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정권적 차원에서의 어떤 스캔들로 번질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여러 그 주장 자체가 서로 팽팽하게 상시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물증과 증거가 계속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와 청와대가 계속 어떻게 보면 변명하거나 해명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앞으로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문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검찰이 좀 규명해야 될 진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마치 그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뒷조사나 감찰을 이유로 해서 쫓아냈다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의 그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도 동일한 죄명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환경부에서만 이런 식으로 있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그 김태우 조사관의 얘기처럼 그때 있었던 그 조사관들이 그 부서를 나누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사를 해서 뒷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그 임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사퇴를 요청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비위가 어떻게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때서는 이것이 단순한 혐의가 아니고 이제 검찰의 조사를 그럴 부분도 없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서로의 어떤 의견이 팽팽한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어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이 감찰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크게 4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밝혔죠. 일단 이제 감찰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26일 날 감찰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김태우 수사관의 소속 기관인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징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죠. 네. 거기서 나온 몇 가지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이제 지난 5월, 7월 그 사이에 이 최 씨로부터 한 차례 골프 향응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달에는 이제 김 수사관이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사건 무마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해서 그것을 열람하기 위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때 이제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에 그 파견을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요구를 갖다가 바로 그 민간인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감반에서 이제 그 재직을 하는 이 시절에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수집된 그 첩보를 언론사에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 엄수 위반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 보안 규정을 갖다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어떤 징계를 갖다가 요구를 한 것인데요. 네. 일단 이제 이 대검 감찰본부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조사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감찰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조사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또 여러 가지 또 항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대검 감찰본부가 그래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해임도 포함이 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 징계 시비를 가리겠다며 불복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검에서 감찰을 했고 실질적으로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네.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본인의 소속 부서인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직부터 해서 해임, 나아가서는 파면까지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중징계 결정이 내린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 김태우 측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정의를 가리겠다. 한마디로 지금 대검에서는 그와 같은 결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견이 다른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리겠다는 것인데 네. 예컨대 작년 재작년이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법무부 직원들과 같이 그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돈 봉투를 줬다라는 네. 걸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일부는 무죄 났고 더불어서 행정적으로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때의 어떤
만차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힌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김태우 씨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행정 소송을 통해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 그와 같은 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 사안 자체의 실체적 진실 여부가 또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